당신이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당신을 그리워하고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마치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게 되는 순간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무언가가 당신을 돕기 위해 작동하는 느낌. 이건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이 현상 뒤에는 매우 명확한 심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대가 중 하나인 칼 융은 이에 대해 매혹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융은 우리의 정서적 삶 대부분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당신에게 반응하기 훨씬 이전에 당신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신호를 발산하며 그 신호가 상대방의 인식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산하는 자신감의 수준, 그리고 당신이 주는 에너지가 사람들이 당신 존재에 반응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나 외모, 계획된 전략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 바로 당신에게서 나오는 내면의 진동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이걸 자기장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내면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이 자기장에 반영되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융은 투사 프로젝션 개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에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에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부족함을 느낀다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보통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감을 키우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법을 배우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 모두의 와이도원을 내자 는뜻보해하 왔을 때 이 주제를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셔서 제가 새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는 심리학과 개인 성장의 가장 매혹적인 원리들을 기반으로 한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 융이 자신의 연구에서 분명히 남긴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우리의 내면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은 관계의 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고 거의 자석 같은 매력을 뿜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더 아름답거나 숨겨진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과 진정성의 수준이 주변 사람들과 즉각적인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당신도 한 번도 노력하지 않고 방 안에 모든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사람과 함께한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더 큰 목소리로 말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주목받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강렬한 무언가를 발산합니다. 자신감, 내면의 평화,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담화와 내 내용도가 후변을 갖습니다. 융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자기 그림자를 통합한 확고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밝다고 여기는 면과 거부하거나 억압했던 모든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 감탄할 만큼 강력한 진정성을 이뤄냅니다. 이는 관계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한 남자가 주목을 요구하지 않는 여성에게 끌리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감정 독립성의 매력은 분명합니다. 어렵게 굴거나 무관심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풍부하고 충만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추구할 때는 결핍의 에너지를 내뿜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금방 느낍니다. 반면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낄 때는 충만한 에너지를 발산하여 누구보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사랑과 존중을 나 자신에게도 주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지 않는 애정, 관심, 인정을 받기를 바라지만 융은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누군가 내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대화 속에서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강화하고 자신과의 연결을 깊게 하려면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진정으로 자신을 돌보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거나 정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웰빙을 강화하는 작은 습관들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몇 분을 할애해 명상을 하거나 긍정적인 확언을 적어보거나 단순히 기분 좋게 차려입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취하는 각 행동이 당신이 소중한 존재이며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확언은 단순한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융은 무의식의 힘과 우리의 내면적 믿음이 외부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나는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또는 내 에너지는 매력적이다 와 같은 문장을 확신을 가지고 반복할 때 당신은 이러한 생각들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확언은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고 이 새로 형성된 정체성이 세상에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필요하거나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행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서적 독립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존재나 승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강하고 매력적인 관계는 각 개인이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칼 융이 그의 연구 전반에 걸쳐 강조한 핵심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소중한 존재로 보길 원한다면 먼저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존경과 감탄을 받고 싶다면 당신 자신을 그 존경과 감탄에 합당한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해되고 적용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꾸미거나 보여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며 당신의 에너지가 진정으로 당신과 공감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찾고 있던 모든 것을 이미 자신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쫓아다니거나 관심을 얻으려 애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원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열쇠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 융이 설명한 심리적 원리에 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확립할 때 생겨납니다. 자신감과 진정성, 자기애를 발산하는 사람이 될 때 누구를 쫓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각 사람 안에는 에너지장이 존재하며 이는 당신의 내면 상태에서 발산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진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말없이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장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며 스스로에 대해 믿는 것의 결과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에 발산하는 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지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불안하거나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할 때 그 진동은 당신의 행동, 몸짓, 목소리 톤, 의사소통 방식에 반영됩니다.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결핍, 필요, 절박함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비록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해도요. 반면 자신감 있고 충만함을 느끼며 진정한 자기의 에너지를 발산할 때 자연히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내면의 빛을 내뿜습니다. 이것을 등대처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자존감이 밝게 빛날 때 주변 모든 것을 밝혀주고 사람들은 그 따뜻함과 안전함에 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흔들리거나 외부 요인에 의존해 유지될 때 당신의 빛은 불안정해져 끌기보다는 불확실함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인 공간의 힘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기술이 일상화할 때 공간을 주는 개념은 모순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고 진정한 연결을 원한다면 공간은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개별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각 개인이 온전하고 진정한 자아로 성장하기 위해 걸어야 할 길을 설명합니다. 이 원리는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 사람의 관심이나 반응에 행복이 달려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주는 것은 조종하거나 누군가에게 그리움을 느끼게 하려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의 실천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고 개인의 에너지를 강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원과 같습니다. 식물에 계속 물을 주면 물을 흡수할 시간도 없이 오히려 그 식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관계에는 숨 쉴 공간과 균형이 필요하며 가까움과 독립 사이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공간을 주면 상대방이 숨쉬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뿐만 아니라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줄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진정한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조금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를 벌하거나 조종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간을 준다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누군가를 무시하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찾아오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냉정하고 계산 전략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의미하며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즐기며 에너지를 키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거나 그 사람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거나 대화를 시작할 핑계를 만들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질문을 해보세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생긴 것인가?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호작용 그 자체가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에서 오는 안전함입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타인의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 쌓아가는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나의 가치를 믿으며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고, 그리고 이 자신감은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공간을 주는 동안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지 기대하며 기다리지 마세요. 그 대신 그 시간을 나를 돌보는 데 쓰고 기분 좋게 만드는 일에 몰두하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를 열정적으로 이끄는 무언가에 집중하세요. 융은 우리가 내면의 목적과 일치할 때 에너지가 상승하고 이 높은 진동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맞는 사람들과 경험을 끌어당긴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집착과 욕구는 낮은 진동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주목받기를 갈망하거나 누군가의 존재로 감정적 공허를 채우려 할 때 비록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는 끌어당기기보다는 멀리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신과 평화를 유지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즐기며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긍정적인 에너지장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리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빛이 너무 강렬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간을 주는 것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당신을 그리워한다면 반드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가 답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복이 타인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주는 것은 존중이며 신뢰이고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가장 사람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찾았을 때 진정한 기적이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동의 기반에 움직입니다. 융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가 내면 상태뿐 아니라 현실을 형성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세상에 발산하는 것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의 에너지가 두려움, 불안 혹은 통제를 향한 욕구라면 그것은 결핍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동이 자신감, 평화, 자아의 안정을 반영한다면 우주는 그 에너지에 맞는 상황과 사람들을 당신 삶으로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쫓아다닐 필요 없이 적합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당시 내면의 반영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불안, 두려움 또는 결핍감에 지배된다면 피할 수 없이 그러한 주파수를 반영하는 상황과 관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서 느끼는 감정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칼 융은 심리적 투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우리의 믿음과 내면의 감정이 외부 세계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한다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몸짓, 말투, 행동,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는 눈빛을 통해 그런 불안을 드러내게 됩니다. 희소식이 있습니다. 낮은 진동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진동을 높이면 전혀 다른 경험과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최고의 자신에 집중하고 현재에 살며 감사와 기쁨, 자기애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왜냐하면 단순히 행동을 바꾸거나 외부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이 매력을 느끼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만으로 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가 주는 느낌에 끌리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거나 아닌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안정감과 진정성, 그리고 풍요로운 진동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동을 올리고 원하는 현실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시각화입니다. 융은 무의식과 외부 현실 사이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며 우리가 마음속에 강하게 믿는 것이 삶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경험하는 바 사이에 일관성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가능성을 믿도록 마음을 훈련할 때 당신의 행동과 선택이 그 믿음과 점점 일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강한 감정을 담아 이상적인 장면을 시각화하면 마음과 몸은 마치 그 현실이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여 새로운 자기 자신과 삶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깊은 사랑과 존중, 진정한 연결에 기반한 관계를 원한다면 눈을 감고 그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을 생생히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어떻게 느낄지에 집중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런 사랑을 받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시각화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일수록 효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결핍감이나 절박함에서 시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현실로 확신하며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다가오는 느낌으로 시각화하세요. 이 작은 사고방식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필요함을 드러내는 대신 자신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신의 진동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핵심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의 시선으로 살아가며 부족한 점이나 원하지 않는 것, 바꾸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하지만 풍요의 에너지는 이미 가진 것과 있는 좋은 것에 집중할 때 나타납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동 주파수를 즉시 바꿉니다. 감사함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더 많은 감사할 이유를 끌어당기게 만듭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나 바뀌었으면 하는 점에 집착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세요. 작은 행동이나 함께한 순간 상대방의 장점을 감상해 보세요. 꾸준한 감사 연습은 풍요롭고 충만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관계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합니다. 하지만 진동을 높이는 것은 시각화와 감사뿐만 아니라 통제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일도 포함됩니다. 칼 융은 인간 고통의 상당 부분이 특정 생각이나 기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방식과 상실할 것에 집착하느라 삶의 본질을 간과합니다. 스스로를 관찰하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 애쓰거나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할 때 저항하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저항은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흐름을 막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당신에게 딱 맞는 것은 알맞은 순간과 올바른 방식으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주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당신이 놓아줄 때 진정으로 당신의 것과 힘들이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두려움에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감에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진동은 양방향의 길입니다. 만약 내적으로 불안정, 절망의 진동을 하고 있다면 사랑, 존중, 조화를 받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끌어들이고 싶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가?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존중을 원한다면 선택하는 모든 결정 안에서 먼저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의 진동을 맞추면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장을 만들어 결국 당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칼 융이 강조했던 한 가지 근본적인 진리로 귀결됩니다. 진정성은 진정한 매력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당신 자신이 될 때, 두려움 없이 가면 없이 외부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을 때,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자기 매력을 발산합니다. 애써 보이려 할 필요도, 사랑을 애원할 필요도,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계략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최상의 자신이 되어 진정으로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내적 충만함의 이 경지에 다다르면 당신이 끌어들이는 관계는 더 깊고 진정하며 당신의 진정한 본질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룰 때 우주는 온 힘을 다해 당신을 돕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 충만함으로 삶을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외부의 인정에 집착하던 마음도 사라지며 스스로의 존재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매력은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칼 융은 그림자의 통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외면했던 부분까지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이 수준의 자기 인식을 달성했을 때 자신의 결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당신만의 독특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매우 진정성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비상적인 관계를 멀리하고 진심으로 당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능력에도 반영됩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아름다운 말이나 순간적인 제스처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과 일관성, 그리고 각 상호작용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를 살핍니다. 진정한 관심은 노력, 존재감, 의심할 여지 없는 일관성으로 드러납니다. 순간적으로 당신을 원한다고 말하고는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며 상황이 편할 때만 머무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곳에 있고 싶어하며 당신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고 힘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불확실한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불안함을 매력으로 여기며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과 일치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혼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그러한 감정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어떠한 것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 관계는 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삶에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더 맞는 좋은 사람을 맞이할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당신은 인내심을 가지고 확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해 주길 바라지 않고 이미 자신이 자신을 선택했음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매일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에너지는 관계의 모든 역학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부정하는 것이 무의식 속에서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항상 상실의 위협이 있는 관계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한다면 그런 불안을 반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을 키우고 풍요와 확신의 에너지로 살아간다면 그 충만함을 비추는 건강한 관계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여기서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당신이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압박하지 않으며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존재하고 싶은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서 올 것이고, 단순히 편의나 이득 때문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해방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연결, 그리고 진심 어린 존중은 강요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항상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의 진동을 보낸다면 그 두려움을 강화하는 상황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자신감의 진동을 보낸다면 그 안전함을 반영하는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는 당신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결핍의 수준에서 벗어나 풍요의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올 때가 되고 때로는 적절한 방식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이미 그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의심하는 사람,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즐기며 스스로 완전함을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당신이 끌어당기는 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의 경험이 변화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이 아닌 당신의 빛에 끌릴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연결은 당신이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붙잡기보다 신뢰하고 놓아주며 우주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멈추며 확신과 자기 사랑의 에너지로 살 때 삶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 사람들, 순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진정성에 맞추는 진정한 마법입니다. 당신이 그런 내적 안정감 속에서 살 때 다른 이들의 승인 요구가 사라지고 이전에 외부에서 찾던 검증의 기준을 스스로에게서 찾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당신의 관계에서의 역학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에게 맞는 것은 절대 강요할 필요 없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칼 융은 개성이 형성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하고 진정한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의식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안전함을 느낍니다. 안전이 당신 내부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강박적으로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본질과 연결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일입니다. 자유로운 진리 중 하나로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으며 그것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내면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잠시 당신과 함께할 뿐이며 어떤 인연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놓아주는 것도 과정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 놓아줄 때 상처나 아픔이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감사와 더 좋은 일들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놓아줍니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멈추게 되며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었던 것은 결코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자신감으로 살아갈 때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으로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차이는 선택의 차이입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사고방식에 맞추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관심은 아름다운 말이나 빈 약속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연결은 불안이나 끊임없는 의심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평화와 확신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안에 맞서 싸우지 않고 당신을 끌어올리며 당신 안에서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에너지로 흐르는 관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잃는 것에 두려움도 통제하려는 욕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략이나 게임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함께하기로 선택한 두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더해주고 상호적으로 강화하며 서로를 온전히 존중합니다. 이런 종류의 연결을 경험하면 사랑과 관계에 대해 이전의 높은 의식 상태를 깨닫기 전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단지 애착과 불안정에 기반한 환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융은 우리 무의식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결정을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 깊숙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을 강화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반영하는 관계를 이끌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삶의 흐름을 신뢰하며 자기 사랑과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때 당신 주변의 세상은 그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법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이 불안에서 벗어나 행동하기를 멈추고 충만함에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편리함 때문에 곁에 머무르는 사람들, 또는 당신의 불안감을 가지고 놀려는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당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 진심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두려움 없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것이 단지 연인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우정과 직장, 내 연결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자기 사랑의 진동을 보낼 때 우주는 그 진동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신뢰하면 인생은 수많은 방식으로 그것을 냉변느자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에게 기대했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스스로 묻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집착하거나 모순된 신호를 해석하느라 마음의 평화를 잃는 대신 훨씬 더 강력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나의 최고 버전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웰빙과 조화되어 있는가? 쫓거나 애쓰지 않고 내게 올 것을 신뢰하는 진동을 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확신과 자기 사랑의 상태에서 살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바로 그 순간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자연스레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매력은 누군가의 삶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실할 때 나타납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당신의 빛에 저절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이는 진정으로 당신에게 맞는 것은 결코 강요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러한 내적 변혁은 해방감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가 멀어져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데, 그 사람의 부재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당신 안으로,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관계의 역학도 변합니다. 관심을 얻으려 각 메시지 제스처, 단어를 꼼꼼히 분석하는 대신 당신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재를 즐기게 됩니다. 누군가가 머물기를 선택하든 떠나기를 선택하든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데, 당신과 진정으로 조화되는 것은 결코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을 때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에너지는 마치 자기장처럼 작용합니다. 있게 움직이고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감동시키려 애쓰지 않고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도록 초대하는 아우라를 내뿜는 것이죠.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이 진정성과 깊고 본능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전략이나 기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완전함을 느끼는 누군가와의 진정한 연결에서 나옵니다. 계산된 결핍도 무관심으로 놀 줄 아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결핍이 아니라 성장과 충만의 공간이 되도록 하여 강한 자존감을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관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더 이상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나누는 기쁨을 바탕으로 합니다. 누군가와의 동반자는 필요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며 외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며 이미 자신 안에서 충분함을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역학도 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만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은 점차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통제하게 만들었던 필요성을 더 이상 당신에게서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들은 더욱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독특한 본질, 즉 누구의 빛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존재임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존재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세상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답게 움직일 때 그 존재를 자연스럽게 알아챕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주목이나 인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삶 자체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사람들을 진심으로 끌어들이는 힘입니다. 조작이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매 순간, 매 행동, 매 걸음마다 순수한 진정성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나 관심 혹은 헌신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쟁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서로가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연결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감정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필요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충만함의 상태에서 살아갈 때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당신에게 딱 맞고 진정으로 당신과 공명하는 것들은 자연스레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형성되는 연결은 더욱 특별합니다. 더 가볍고 자연스럽고 불안이나 두려움의 무게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 없고 강요하거나 뒤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에는 도달하기 어려웠던 조화로운 흐름으로 움직이며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성과 일치하여 사는 참된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주목에 안주하지 않고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존재가 되며 자기 자신 안에서 우러나오는 안정감으로 매력을 발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것도 누구도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의심은 녹아내리며 두려움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침내 진정으로 중요한 인정은 오직 내면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당신 존재의 일부가 되었을 때 온 세상은 가장 마법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이 지점에서 삶은 더 이상 싸움처럼 보이지 않고 힘들이거나 절망하지 않고도 완벽한 순간에 다가오는 경험의 흐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진동에 맞추면 인생은 전에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것을 되돌려줍니다. 삶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예전에는 복잡한 퍼즐처럼 느껴졌던 관계가 이제는 각 단계를 자신 있게 밟아 나가는 유연한 춤처럼 다가옵니다. 더 이상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것이 올 거라는 확신으로 마음이 가득 찹니다. 힘든 싸움이 아닙니다. 이 풍요로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만남은 전혀 다릅니다. 불안과 의심이 가득한 만남 대신 상호작용이 가볍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이전에 부담과 불균형을 만들었던 기대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지고 그와 함께 말 한마디, 몸짓 하나, 부재까지도 과도하게 해석하려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대신 절대적인 평온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은 그냥 있을 거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에너지로 움직일 때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말하는데 긴장이 없고 눈빛에서 절망이 사라지며 기다림에 고통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의 주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가치는 이미 자신 안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런 안정감이 진정으로 자리 잡는 순간 타인들의 관심이 노력 없이도 자연스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핍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풍요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누군가가 불완전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주길 간절히 바라면 결핍의 에너지를 내뿜게 되어 오히려 사람을 끌어당기는 대신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스스로 충만함을 느끼고 풍요로운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를 나누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쿵은 그림자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무의식의 일부로 이것이 우리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이들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사랑은 아파야 한다, 애정은 노력해야 한다, 주목받으려면 애원해야 한다라는 믿음 속에 관계를 시작합니다. 내면의 작업을 통해 그림자를 통합하고 이러한 제한적인 패턴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때 당신은 사랑을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도 없고 의존성도 없으며 자유와 안전이 공존하는 방식입니다. 이곳에서 순환이 깨집니다. 즉, 당신은 빈 공간을 채우거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관계를 찾는 것을 멈춥니다. 이제 사랑이 당신에게 의심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사하는 사랑에 대한 확신과 명료함 속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설은 당신이 사랑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동이 자연스럽게 사랑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원하는지 묻는 대신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이 만들어가는 삶과 진정으로 어울리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분해지려고 애쓰는 대신 스스로에게 충분해지기 위해 집중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꾸기보다 아예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타나는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쫓는 것도 없고 권력 게임도 없으며 메시지나 관심의 신호를 기다리며 느끼는 불안도 없습니다. 상호성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는 압박감도 없고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이르면 삶 자체가 달라지게 느껴집니다. 매일 외부에 무언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가장 큰 해방감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 달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결코 불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미 끊어진 연결을 쫓느라 지치지 않게 되며 당신에게 맞는 것은 쉽게 찾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쟁취해야 할 것이 아니라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이 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쁨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에서,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바로 이 상태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끌어당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이미 최고의 나와 조화롭게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년님이 들어올렸다 아시 호워즐리 톤데 호바체오가이 그 변환의 마법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한 후 찾아오는 깊은 내면의 평화에 있습니다. 외부의 검증은 중요성을 잃고 과거의 관계를 이끌었던 기대들은 사라지며 그 자리에 설명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당신에게 가장 큰 헌신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초조함도 사라지고 당신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 안정감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결점은 더 이상 결핍이나 인정받으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지 않고 명확함과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멀어질 때는 붙잡지 않고 그저 놓아줍니다. 당신과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반드시 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각 만남은 가벼움 속에서 경험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거나 즉각적으로 정의하려는 집착도 없습니다. 당신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웁니다. 더 이상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의 직관과 자신의 길에서 나오는 지혜를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이 변화를 느낍니다. 누군가가 절박하게 주목받으려 하는 사람과 아무 기대 없이 그저 삶을 즐기는 사람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감은 당신의 태도, 눈빛, 말투, 그리고 전달하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무의식 중에 당신의 존재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지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감동시키려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검증이 필요 없는 진정한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자아 통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두려움이나 거부 없이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자아를 찾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 통합의 상태는 당신이 삶을 경험하는 방식에 반영됩니다. 저항 없이 자기 기만 없이 주어진 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진정으로 자신과 공명하는 사람들과 경험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더 이상 쫓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를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아무것도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흐르는 대로 맡기면 됩니다. 만들어지는 연결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잃지 않고 나누고 싶은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관계는 당신 내면 성장의 거울이 됩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 조금만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죄책감 없이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지킵니다. 두려웠다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동반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과거에는 최소한에 만족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당신의 존재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삶은 불만족스러운 기대의 반복이나 불균형한 관계가 아닌 매 경험이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게 돕는 끊임없는 발견의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으로 살게 될 때 결코 불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언제나 충분했어요. 단지 그걸 기억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런 확신은 능대가 되어 당신의 모든 선택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죠. 당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은 더 이상 없고 누군가가 당신을 인정해 주길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거나 서두를 수 없는 변화입니다. 깊은 내면의 작업을 통해 일어나며 오래된 믿음을 내려놓고 당신이 되어야 할 진정한 자신으로 서는 허락입니다. 그런 에너지에서 사랑은 더 이상 전략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싸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는 걱정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단명을 주려 애쓰거나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의 간식에 진실에 머무를 뿐이며 그게 진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관계에 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복잡해 보였던 관계 역학이 이제는 훨씬 명료해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당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고 당신의 삶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당신 무리해서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압니다. 감정적인 게임은 매력을 잃고 자신을 띄우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교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칼 옴은 우리의 고통 대부분이 두려움, 불안, 그리고 외부의 기대에 의존해 형성된 제한된 자아에 동일시하는 데서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제한된 자아를 놓아주고 순수한 본질로 살아갈 용기를 낼 때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갑자기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가지고 놀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정렬 과정이 도전이나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직관이 예리해지고 명료함이 더해지며 결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지속적으로 불안을 초래한다면 더 이상 그것을 정당화할 변명을 찾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해 불안함을 느낄 때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세세한 부분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부터 내면의 평화가 기준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지치게 하는 관계 동력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작은 애정의 조각들로 만족하지도 않고 당신에게 주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들지도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 변화가 자존심이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자기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변화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삶에 대해 느끼는 바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바뀝니다. 사랑은 쫓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며 밖으로 확장되어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를 반영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이거나 전략을 세우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삶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누군가에게 충분한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에게 충분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완전히 다른 색채를 띠게 됩니다. 이전의 불안과 혼란을 일으켰던 것들은 이제 거의 절대적인 명확성으로 인식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 안에 변함없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 이하의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때 존재했던 부족함과 절망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와 개인적인 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런 완전한 상태에서 관계는 더 이상 불안과 기대의 잔이 아닙니다. 각 상호작용은 가볍고 부담도 없으며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각 메시지, 각 제스처, 각 침묵을 분석하는 것을 멈추고 진실한 것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흥미는 쫓아다닐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레 느껴지는 것이며 진정한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발산하는 자연스러운 끌림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의 검증도 필요 없다는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구하지 않기에 더욱 매력적입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 인디비두아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투사와 기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적절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당신 끌립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은 자신의 삶에 더해지는 연결고리를 직관적으로 필터링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불확실성으로 게임을 하며 최소한만 주고 최대를 바라던 사람들은 점차 사라집니다. 당신이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들과 공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연결고리는 상호 호혜와 상호 존중, 진정한 존경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들입니다. 이 과정이 모든 것이 완벽해지거나 감정적 도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당신은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직감이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흐르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거나 누군가를 당신 세상에 맞추려 애쓰지 않고 진정한 것들이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키운 자기 사랑은 삶의 모든 영역에 반영됩니다. 더 이상 일시적 관계나 순간적인 관심으로 고무함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하는 모든 인연에는 목적과 의미,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당신이 누군가에게 완전해져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질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과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역학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게 메시지를 기다리거나 반쯤의 애정에 만족하거나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하는 사람이며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선물임을 알고 진심으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순간 사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추구하거나 싸우거나 불확실함 속에 머무는 게임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하고 명확하며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조작하거나 계산할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본질에 맞춰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은 힘들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진정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완전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매일이 의식적인 선택의 연속이며 최선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최선은 당신의 시간과 가장 의외로 마법 같은 방식으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생기면 이전에 복잡하게 느껴졌던 모든 것이 놀라울 만큼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결핍에서 오는 행동을 멈추며 자신이 충분하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그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누구도 쫓아갈 필요 없으며 진정으로 당신에게 맞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완벽한 순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쫓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완전함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끌림은 누군가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진정성에서 옵니다. 진정한 마법은 당신이 통제를 내려놓고 자신을 믿으며 삶이 당신을 놀라게 하도록 허락할 때 시작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덜한 것에 안주하거나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온전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선택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는 모든 것은 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사하며 자신을 우선시하고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신 뒤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이 공간의 한 멤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마에